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지금 엄청 세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유튜브에서 이렇게 주식 쪽으로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건 사실상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방 경직성이 생겼다. 주식을 팔면 주식을 여기선 파는 자리가 아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지 주식을 여러분은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확실히 다른 거죠.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식 사야 돼요. 지금 엄청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론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렇게 보면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몇 달 단위 아니면 몇 년 단위로 보면은 지금은 반드시 주식을 사야 될 때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 좀 옛날 얘기부터 해보자면요.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주식을 언제 마지막으로 샀냐면은 작년 10월 달 툼에 나오면서 주식을 샀었습니다. 요맘때쯤. 제가 요맘때쯤 주식을 샀어요. 원래 사실 이 전부터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10월 달에 투매가 나오길래 됐다. 이 정도 투매 나오면은 이제 더 이상 주식은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있는 한도까지 대출을 쫙 땡겨갖고 스탁론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주식을 샀습니다. 10월 달에요. 그래서 10월 달에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흐름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10월 달 투매 이후로 이렇게 보시면요. 이 지금 일봉인데 사실 1년 지났죠. 그죠? 작년 10월부터 1년 지났는데 1년 동안 더 이상 빠지지 않았어요. 그죠? 1년간 안 빠졌다. 1년간 다양한 악재들이 있었죠. 미중무역 분쟁 악재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거는 지지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수급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작년 10월쯤에 이미 굉장한 투매가 나와서 사실상 이미 빈사 상태였는데 근데 이번 사실 8월 달에 요때 투매가 한번 더 나왔죠. 그죠? 요때 일본과의 무역 분쟁 이런 걸로 인해서 악재가 추가가 되면서 이 지지선을 일시적으로 붕괴시키고 그 뒤로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걸레 사실 10월 달에 쥐어짰는데요. 그래서 원래 평상시에 코스피였으면은 작년 10월 달부터 이미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별일이 없었다면 이미 뭐 요 정도 선까지는 올라와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악재가 계속 있었고 미중무역 분쟁 타결이 미중무역 분쟁 타결이 지연되다 보니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일단은 더 옆으로 기었죠. 그죠? 옆으로 기었고 투매까지 나왔고 원래 여기서 반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쥐어짰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이제 지수가 빠지기는 쉽지가 않다. 지금 뭐예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시장을 못 올라오게 막고 있었던 거는 테이퍼링하고 미중무역 분쟁인데 지금 둘 다 해결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9월달쯤에는 뭐 7, 8, 9월달쯤에는 일본과 어떤 잡음이 있었는데 일본과의 잡음 몇 개월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를 또 우리 알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이슈적인 측면이나 시장 수급적인 측면 둘 다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이 자리는 이제 뭐 어떤 위기라든가 뭐 어떤 추가적인 하락 이런 거를 얘기하기에는 이미 뭐 그죠? 때가 좀 지났다. 이제는 밝은 미래를 봐야 되는 때가 본격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10월 달에도 전 주식 사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고요. 8월 달에는 솔직히 저도 죽을 뻔 했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솔직히 그 얘기를 그렇게 세게 못한 것 같아요. 8월 달에는 그죠? 8월 달에는 최소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주식 팔면 안 됩니다. 한 달, 두 달 뒤에 주식 파세요. 팔 거면은 좀 팔고 싶으면 그때 파세요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시황을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점이 지지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점 테스트를 몇 번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빠졌던 걸 가지고 여기서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기는 솔직히 그건 조금 무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이 자리는 주식을 이제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미 뭐라고 할까요? 좀 많이 반등이 올라왔죠. 많이 반등이 올라왔고 그리고 어쨌든 누가 봐도 저점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점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기술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지지력도 확보가 된 상태고, 그리고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죠. 추세 전환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기대감이랄까 이런 것도.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면 이 주봉인데요. 보시면 이미 요 2년 가까이 하락하던 이 큰 추세선, 이 하락하는 이 큰 추세선, 고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 추세선을 얼마 전에 이미 극복했습니다. 사실상 그 2019년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이미 하락 추세는 뭐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하락 추세는 끝났다고 생각하면은 끝나자마자 바로 살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눌림목 온 거잖아요. 그죠? 눌림목 왔으니까 지금이 이제 사실상 베스트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올라갈 때 사도 좋지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이제 강한 힘을 확인했으니까 눌림목 주면 사야죠. 그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강한 힘은 확인했고 눌림목 줬으니까 사야 되는 겁니다. 다만 뭐 말씀드렸죠. 오늘 오를지 내일 오를지 내일 모레 오를지 일주일 뒤에 오를지는 모른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2년 단위로는 지금은 반드시 주식을 사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그래서 지금 주장을 합니다. 오늘 또 저기 텔레그램에 제가 보는 것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시나브로의 투자 일기라는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이걸 뭐 채널이라고 하나요? 시나브로의 투자일기라는 이 텔레그램 요거를 보고 있는데 솔직히 뭐 내용은 그렇게 뭐 이런 글을 뭐 열심히 잘 읽어보지는 않지만 오늘 재밌는 통계 자료를 이분이 하나 갖고 와서 이거 한번 같이 또 보려고 합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2월과 1월 달에 그 어떤 수익률을 비교를 한 데이터인데요. 이 흐름이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 제가 그 말씀드린 적 있죠. 11월 달부터 아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 때문에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12월 달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11월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전 사실 뭐 그렇다라고 말씀만 드렸지 이렇게 데이터로는 안 보여드렸는데 이 시나브로의 투자일기 이분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거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12월 달에 주식을 사야 되는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12월에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다. 물론 뭐 지금 사면은 그 2년간의 어떤 대세 하락도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죠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1월 달에 파셔도 되고 아무튼 보시면은 자 12월 종가 그리고 1월 달 고점 1월 달 종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 보시면요 12월에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됐나를 지금 이제 본 겁니다. 12월에 주식을 샀을 경우 1월 달에 어떻게 됐나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입니다. 지난 15년치를 가지고 오셨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12월 종가에 사서 1월 달 고점에다 팔면은 이 정도의 수익이 났다. 1월 달 종가까지 끌고 갔을 때는 이 정도의 수익이 났다. 라는 거를 지금 이게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첫째 주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것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딱 보시면은 12월 종가에 사서 12월 최고 고점, 1월 최고 고점일 때 팔면은 수익률이 뭐 이 정도로 된다. 통계적으로 나쁘지 않죠? 통계적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2003년, 5년, 6년, 7년 뭐 이런 때는 좀 안 좋네요. 2007년 뭐 이런 때는 안 좋긴 안 좋은데 어쨌든 지난 10몇 년 통계를 봤을 때 12월 달 종가 기준으로 주식을 샀을 때는 1월 달에 평균적으로 7%를 벌더라. 이건 지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종목들로 따지면은 훨씬 다르겠죠? 이걸 아마 뭐 주도주로 바꿨다면 10%, 15% 가까이 될 겁니다. 종가로 따지면 2.8% 평균적으로 첫 주에 2.8%가 넘는 수익이 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 물론 지금이 이제 12월 5일이니까 12월 초죠. 사실상 뭐 이 12월 종가를 확인을 하고 사는 게 뭐 좋긴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뭐 그거 어떻게 압니까? 12월을 어떻게 될지. 물론 뭐 오늘 내일 바로 주식을 사라는 건 아닙니다. 이번 12월 내에 좀 이제 찬찬히 모아 보시라는 얘기예요. 12월 내에 좀 모아 보십시오. 분할로 해서. 지금 조정 잘 주고 있죠. 그죠? 조정 잘 주고 있어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의 반등은 글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12월 15일 날 그 미국이 중국에 관세 매기는 이벤트까지 있고 만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기다리셨다가 12월 한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에 열심히 주식을 모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확실히 좀 중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들고 가야 됩니다. 그죠? 1월 달만 보고 사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겠지만 지금 2년 거의 뭐 IMF급의 위기가 이미 한번 왔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주식 빠졌던 내용을 보시면은 지난 2년간 주식 빠졌던 걸 보면 사실상 그 미국이 너무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된소리를 한번 맞은 겁니다. 이게 단지 97년도 때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그 경제 체력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큰 이벤트가 생겼었지만 단지 지금 이번 2018년에는 위기가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본 체력이 좋아져서 그나마 그냥 주가가 요 정도 빠지는 선에서 이번 위기가 끝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다?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주식이 올라야 위기가 오고 그러는 거지. 이미 주식이 2년간 박살났는데 여기서 더 뭐 추가적으로 어떤 위기나 악재를 얘기하는 건 좀 솔직히 좀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월달 효과를 노린 단기적인 전략이나 아니면은 뭐 2년, 3년을 바라본 중기적인, 장기적인 전략이나 지금 모두 통하는 아주 어쨌든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적당히 나눠서 자신 없으시면 나눠서 잘 사시고요. 자신이 있으시면 몰빵, 저는 뭐 몰빵을 나쁘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저는 대출도 있는 대로 다 땡겨서 주식 산 사람인데 여러분들 위험 감수할 땐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리고 그 위험을 좀 감수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자, 아무튼 오늘 좀 강하게 얘기해 봤습니다.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막 몰빵 치고 대출 받아서 하는 게 잘 됐다는 거,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망하면 끝이니까. 예. 망할 자신이 없다면 저처럼 이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여기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